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치아 미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핸드피스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미백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마침 계획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동영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치아 미백은 내용은 미백이 어떤 원리로 하얘지는 것이고, 또 미백은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도 있고,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이라고 칭하는 광선이나 특수한 약재를 이용한 치과에서 진행되는 미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쓰면 자가 미백과 전문가 미백. 전문가 미백이라는 거는 지금 이 배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과에서 전용 약재와 광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미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활치 미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백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치아인데요. 치아를 잘 보시면 겉은 범낭질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층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범낭질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런 기둥들이, 이게 이제 에나멜 로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범낭질을 이루는 기둥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기둥이 뿍뿍 잔뜩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범낭질을 구성하는 물질의 거의 90% 이상은 단단한 무기질입니다. 결국 이런 단단한 무기질 기둥들이 범낭질을 구성하고 있고, 금 기둥들 틈틈에, 기둥들 사이사이에는 세포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기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치아가 변색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범낭질의 기둥 사이사이에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물질 같은 게 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색되고 어두워 보이게 되는데요. 미백은 바로 이런, 쉽게 표현하면 이 사이에 낀 때를 벗겨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는 이미지가 마땅히 눈에 띄지가 않아서 준비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낭질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지압 슬리퍼를 연상하시면, 지압 슬리퍼 보면 고무돌기가 촘촘하게 푹푹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압 슬리퍼보다는 돌기가 훨씬 밀도가 높고 훨씬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노폐물이나 아니면 오염 물질들이 끼어서 그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어둡게 착색되게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미백에 관련된 치과 서적을 보면 착색을 유발하는 물질은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래요. 잠시 옛날 화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은 이제 원자는 최소 단위이고, 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자 몇 개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띠는 게 바로 분자잖아요. 흔히들 아시는 H2O를 보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인데, 그냥 이 원자가 있을 뿐인데 얘네들이 특정한 결합을 통해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이라는 물질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고분자 물질이라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원자 3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자잖아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성질을 띠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자가 수십 개, 수백 개 정도의 원자가 섞여서 혹은 수천 개의 원자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물질, 그게 이제 고분자 물질이 되겠죠. 분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반데르발스 포스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쨌거나 그런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분자 물질,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그냥 잠깐 제가 원자랑 분자 얘기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잠깐 쭉 길게 말을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고분자 물질이 결국 치아 속에서 착색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분자 물질, 그 분자가 뭐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제 고분자 물질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특정한 에너지의 칼이 들어와서 탁 분자 간의 결합을 한 군데서 끊어내면 얘는 여기하고 두 종류의 분자로 다시 나뉘죠. 그때는 원래 6개가 연결돼 있을 때 갖고 있던 성질,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끈적끈적하고 빨간색이다. 근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 그 성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자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때는 특정한 성질을 띠지만 이게 뭔가에서 에너지에 의해서 끊어졌을 때는 색도 잃어버리고 성질도 잃어버리고, 마치 H2O인데 요소 산소를 하나 끊어낸다면 H2라는 거는 물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백은 바로 치아 범낭질 그 기둥들 사이에 끼어 있는 착색을 유발하는 고분자 물질을 강한 에너지의 칼을 이용해서 끊어냄으로써 분자를 여러 개로 쪼개고 그래서 색깔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뭐 이게 이제 미백의 원리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범랑질이 겉에서는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촘촘하게 그 마치 지압 슬리퍼에 돌기가 있는 것처럼 돌기가 잔뜩 있는 구조고 그 안에 때가 끼었는데 미백제를 이용해서 때를 벗겨낸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백하고 나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시리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시릴 수도 있고 안 시릴 수도 있어요. 이제 환자분들 저마다 이제 범낭질의 두께도 다 조금씩은 다르고 환자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일률적으로 시리다 안 시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까 제가 미백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 긴 고분자 물질을 끊어낸다라고 했는데, 이 끊어내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과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대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도끼를 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과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이 분자라고 한다면 굳이 대검이나 도끼를 들지 않고 과도를 쓰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미백제도 그 미백제에 이제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들인데 과도로 비유했듯이 에너지가 좀 적은 농도가 낮은 미백제도 있고 도끼나 대검으로 비유한 것처럼 에너지가 높은, 훨씬 높은, 농도가 높은 그런 미백제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에너지라면 가급적이면 농도가 낮은 게 왠지 시림도 덜하고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왜 예전에 그 뉴스 이런데 뭐 보신 적 있을 텐데 35%의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미백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한때 막 떴었어요. 이게 35%의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거든요.
H2O2가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인데 이제 미백할 때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35%면은 굉장히 높은 농도예요. 과산화수소라는 게 이 분자들과 왜 H2O는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가 분자잖아요. 물 분자라는 게 잘 끊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여기 산소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H2O2가 되면 뭔가 얘는 에너지로 막 들끓는 분자예요. 어떻게든 막 여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분자를 끊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화합물인데, 불안정한 화합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H2O에서 산소 하나가 더 들어가서 억지로 붙어 있는데, 왠지 억지로 붙어 있으면 얘는 빨리 산소를 떼어버리고 안정적인 H2O로 가고 싶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떨어져 나간 이 산소가 굉장히 에너지가 큰 분자라서 원자라서 이게 다른 주변에 있는 분자들의 결합을 끊어내는 이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칼이죠. 근데 35%면은 농도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대검이나 아니면 뭐 도끼,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미백하는데 뭐 굳이 대검이나 도끼를 쓸 필요는 없어서 그냥 과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35%의 약재는 쓰질 않고 농도가 높아봐야 한 15% 정도의 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도가 낮아서 부족하다면 그 미백용 광선에서 부가적인 에너지를 더 얻어가지고 그 분자를 끊어내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백의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해도 정리되지 않은 듯한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제가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미백은 범랑질의 때를 벗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고분자 물질을 끊어서 분자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써 색깔을 없애고 밝게 만드는 것이다. 미백의 원리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고분자 물질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재나 광선이 사용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분자 물질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겠죠. 비유하자면 아까 뭐 과도부터 도끼까지. 예전에는 좀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농도가 짙은, 비유하자면 도끼라고 비유했던 농도가 짙은 뭐 35%의 과산화수소를 쓰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여기에서 문제도 많이 되고 해서 35%의 과산화수소는 쓰지를 않는다. 그리고 쓰고 싶어도 또 못 쓰는데, 그 이유는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식약청 아시죠? 식약청에서 35%의 과산화수소는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예 우리나라에서 판매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유일하게 허가받은 미백제들은 약 15%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다. 15%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만 해도 고분자 물질을 끊어내는 데는 충분한 무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백용 광선을 이용한 에너지를 보충을 해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렇게 농도가 낮은 그 미백 고분자 물질을 끊어내는데 딱 필요한 에너지만 씀으로써 과한 농도의 약재를 썼을 때 나타났던 시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백의 원리가 되겠고요. 결국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의 차이는 이 쓰는 약재와 또 광선을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 차이가 되겠죠. 자가 미백제로는 이거보다도 더 낮은 농도의 약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에너지의 크기가 적으니까 대신에 작용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자가 미백제 같은 경우는 뭐
틀 안에 미백제를 넣고 뭐 주무시는 동안에 뭐 7시간, 8시간 정도 쓰거나 낮 시간에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은 3번 정도를 진행을 해요. 15분 사이클로 3번 돌리고 이제 중간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대략 치과에서 보면 1시간 반 정도 미백을 진행을 하시는데 1시간 반 정도에 꽤 많이 하얘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백 사진이 미백의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백을 했을 때 전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 치과에서 미백했던 분들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미백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둡죠. 이들이 많이 어둡고 하셨는데 미백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하얘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문가 미백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치과 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안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효과도 눈에 보이고 당장 훨씬 좋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 미백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럼 자가 미백은 장점이 없느냐? 근데 자가 미백은 그냥 자가 미백 할 시간에 차라리 전문가 미백을 한번 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신다면 훨씬 결과도 좋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가 미백은 그냥 전문가 미백의 보조적인 역할로 전문가 미백을 마무리한 다음에 아까 뭐 미백 변색이 되는 이유가 지압 슬리퍼에 돌기 같은 범랑 돌기들이 쭉 있는데 그 틈으로 뭐가 끼어 들어가서 착색이 되고 치아가 어두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미백이 끝나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되거나 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착색이 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자가 미백 틀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백을 진행했던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분은 저희 치과에서 이제 교정을 하셨었는데요. 처음에 치아가 틀어져 있을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느끼다가 이제 가지런해지고 나니까 그쵸, 이제 아쉬운 게 또 보이죠. 치아가 약간 어둡지 않나 싶어서 미백을 진행을 하셨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백 후의 결과는 전보다는 많이 하얘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을 진행했던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전후인데 보셔도 이제 미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교해서 사진 찍어서 보면은 전후가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뭐 미백 그 치료 전후에 대해서는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궁금하신 게 이제 미백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백 과정을 짤막하게 사진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백 치료 과정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백 준비 중의 모습입니다. 잇몸 쪽에 파란 게 뭔가 있고 치아 표면을 보면 뭔가 또 비누 거품 같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미백 치료의 단데 어떻게 보면 이 미백제 치아에 붙어 있는 이것들이 바로 미백용 겔입니다. 미백용 겔. 그래서 이거를 치아에 바르고 여기서 광선을 쪼여서 이 미백용 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치아 표면에 착색된 물질들을 끊어내면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이 미백용 젤이 잇몸에 닿으면 잇몸이 좀 따끔따끔하고 그래요. 그래서 잇몸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미백하려는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치아를 뺀 나머지 잇몸 부분을 이렇게 덮어줌으로써 미백용 젤이 잇몸에 닿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거즈를 이렇게 대놨는데 아무래도 미백 과정에서
뭐 구강 내 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묻으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 미백하는 부분은 잘 격리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즈도 넣고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이거는 저희 치과에서 쓰고 있는 그 줌이라는 미백제입니다. 이 약제와 이 줌 전용 광선을 이용해서 미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개원하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줌 미백제를 쭉 사용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술 후에 민감증이라고 하죠. 이제 시리거나 이런 증상들도 많지 않았고, 효과도 당일날 원데이로 꽤 밝게 잘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믿고 이제 이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미백제는 뭐 시판되어 나오는 거는 다 저마다 전문가 미백용으로 나온 치과에서 쓰는 약제들이 다들 뭐 괜찮고 하니까, 미백제를 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좋은 걸 쓰면 좋겠지만, 뭐 미백이 되고 안 되고 막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미백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줌이랑 뭐 한두 개 종류밖에는 없는데, 어쨌거나 네, 미백제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그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백의 원리, 그리고 미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미백 전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2부에서는 실활치 미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활치 미백은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딱 와닿지 않을 텐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글자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1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활치의 실은 잃어버렸다는 실자입니다. 그리고 활은 그 생활을 의미하는 그 살아있다는 뜻의 활자인데, 결국 이 말을 조합하면 생활력을 잃어버린 치아를 미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결국엔 치아의 삶은, 치아가 살았다 죽었다는 뭘로 결정하느냐? 치아 속에 신경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에 신경이랑 혈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이 치아는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할 테고, 여기가 다 죽어 있다면 이거는 죽은 치아, 즉 생활력을 잃어버린 치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1부는 마치고요. 2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